금융수장 이러면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일반적으로 금융의 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9월 위기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요, KBS나 MBC 뉴스를 보면 그 9월 위기설은 더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KBS나 MBC 뉴스의 제목을 보면 여러분, 한꺼번에 터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KBS 뉴스 제목 중에는요, 한국경제 개박살 뭐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KBS가 한국경제 개박살, 저는 이렇게 제목을 쓰는 것을 KBS가 한국방송이 그렇게 쓰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목들이 MBC하고 똑같이 엄청나게 증폭되고 있어요. KBS, MBC가 9월 위기설을 제기해서 계속 증폭을 시키니까 이게 시장에는요 9월의 위기설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에게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9월 위기설 오느냐 했더니 금융위원장 답은요 한마디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9월 위기설 정확한 판단 아니야. 근거 없다. 아예 쉽게 말하면 일축해버린 거죠. 뭐 9월 위기설이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9월에 금융위기는 안 온다 이거예요. 안 온다. 사실 근거로 드는 것이 말입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2020년에 92조 5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 말에는 130조 3천억 원이잖아요. 이것이 말입니다. 3월에는 131조 6천억까지 1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PF 대출의 연체율도 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늡니다. 2020년에는 0.55%에서 2021년에는 0.37%까지 떨어졌는데 작년 말에는 1.19%까지 올라가더니요 3월에는 2.01%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는 뭐 9월에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기업에 해당되잖아요. 안 그래도 기업 부채가 많은데 부동산 PF 대출이 트리거, 쉽게 말하면 이게 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가계부채의 핵심인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것도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당장 말입니다. 133조 3천억 원이었던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금이 지금 6월 현재라고 하더라도 76조 2천억 원이니까 적지 않다. 이 두 개가 한꺼번에 터지면 9월에 금융위기가 온다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니 코로나 만기 연장은 이미 만기 연장을 해준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9월에 한꺼번에 몰릴 리가 없는데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이자율도 연체율도 지금 6월 말 현재입니다. 지금 3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에서 6월 말에는 2.10%. 다시 말해서 이게 성장률, 증가율이 둔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가 그 위험은 없고 기업들이 부동산 PF 대출을 빌렸지만 만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아와서 9월에는 그렇게 큰 위기가 없다.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시장에는 9월 위기설의 어떤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요. 일파만파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진짜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게 위기설을 가지고 증폭시킴으로 해서 사회의 혼란을 더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어쩌면요. 경제가 위기다. 경제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못하다. 이런 분위기를 잡아서 뭔가 혼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렇지만 원인도 있습니다. 9월의 위기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위기가 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는 사실은 지금 지표에서도 보입니다. 9월의 위기가 아니면 10월, 11월, 12월, 뭐 내년 1월, 내년 2월 뭐 언제든 위기가 터진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한 시장의 위기설은 저는 잠재우기가 참 힘들겠다. 결국은 내년 총선까지 프로파간다 형식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생각까지 저는 해보거든요. 물론 위기에 대한 어떤 상황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아예 근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이나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말입니다. 자영업자 부채. 자영업자 부채가 2023년 1분기에 1033조 7천억까지 늘어났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50.9%가 늘어났고요. 348.8%, 348조 8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떤 위기가 심각하다. 실제로 말입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장사가 잘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실은 이게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KBS나 MBC가 내세우는 부동산 어떤 PF 대출의 위기와 대출 만기 연장의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그런 위기는 분명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문제는 진짜 있어요. 이게 뭐 1333조 3천억 원이나 되는 데다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중채무자가 넘치잖아요. 자영업자들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요 다중채무자예요. 다중채무자는 금융권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다중채무자라고 하죠. 3곳 이상. 1금융권에 빌리고 2금융권에 빌리고 카드론이나 혹은 카드 리볼빙을 쓰면 이게 다중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요.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다중채무자는 177만 5천 명.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채무자 중에 56.6%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채무자 중에 10명 중에 6명, 5.6명, 5.7명은 다중채무자라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달라지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보세요. 2023년 1분기에 갑자기 6조 3천억 원이 확 늘어납니다. 2분기에 어떻게 될까요? 2분기에 연체액이 어떻게 늘어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텐데 지금 작년 4분기에 4조 1천억 원이 늘어났었는데 갑자기 6조 3천억 원이 늘어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여기에 근거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영업자들은요 연체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4분기의 연체율이 0.26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출 연체율.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전 연체율은요. 2017년 4분기가 0.15입니다. 0.15. 2017년 4분기.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만 하더라 0.15였는데 이게 0.26까지 넘어서니까 굉장히 충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늘어난 것, 자영업자 대출이 갑자기 늘어난 것 이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말입니다. 9월의 위기는 아니지만 지금 자영업자들 쉽게 말하면 현장 경제입니다. 현장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또 코로나19 동안 장사를 제대로 못해서 빚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 빚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는 있다. 그게 언제냐? 언제인지는 솔직히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9월은 이미 뭐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이니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위험은 저는 진짜 점점 커진다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요. 정부가 이 현장 경제가 어떻게 잘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장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자영업자 대출이 연체 금액이 6조 3천억 원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연체가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요. 원재료 가격의 인상도 있지만요. 인건비예요. 최저임금 때문에 죽어나거든요. 실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면 모두가 인건비 때문에 죽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럼 인건비부터 낮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갑자기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한 쉽게 낮출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주휴수당이라도 낮춰주면서 그리고 주 52시간제도 개선해 주면서 뭔가 현장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현장 경제가 활력이 없으면 앞으로 위기설은 계속 커질 거고요. 그 위기설의 근간은요. 저는 점점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KBS, MBC의 사장을 바꾸고 이러면 나아질까요?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표가 어디로 가지는 않거든요. 지표가. 그렇기 때문에 위기설은 이렇게 증폭은 계속 돼 갈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내년 총선이 4월 10일입니다. 내년 4월 10일이에요. 내년 4월 10일까지 경제가 실정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갈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상황에서 저희는요 진짜 정부가 파격적인 경제 정책을 빨리빨리 내놔야 된다. 그리고 경제 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처럼 이대로 가면 위기설은 언제든지 계속 불거져 나올 겁니다. 지표 자체가 계속 위기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은 해요. 위기설에 대한 것은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이 제기를 했잖아요. 이런 위기가 온다 저런 위기가 온다 이런 위기설에 대한 것을 제가 진짜 많이 제기를 했는데 그 위기설이 말입니다. KBS, MBC가 이제 제 위기설을 따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분명한 것은 지표는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KBS, MBC가 저를 따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들은 저보다도 인력도 장비도 돈도 많으니까 저를 따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말입니다. 제가 위기설을 제기한 것이 마치 말입니다. 현실이 돼가는 것 같아서 KBS, MBC가 동조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마음이 조금 거북하긴 하네요. 앞으로 저는요 더 신중하게 경제를 분석하고 또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중하게.